네, 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승입니다. 오늘이 4월 29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30분째 보도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뭐 계속 반등 분위기가 여전히 유효한 상당히 견조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과는 뭔가 상당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한 두 가지 정도로 그 달라진 점을 현재 집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전처럼 아주 탄력적으로 시원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죠. 다소 탄력성이 떨어지는 듯한, 눈치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최근 들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전에는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동반, 무차별적으로 다 같이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시장별로 또는 현재 좀 업종별로, 종목별로 차별된 모습, 선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그전과는 사뭇 달라졌어요. 그만큼 뭔가 시장 기본적인 상태가 이제 바뀌었다는 것이죠. 지수 부담이 좀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수가 뭐 요번 주까지 벌써 6주, 거의 6주입니다. 연속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코스닥은 낙폭의 거의 80% 이상 복구된 상태란 말이죠. 위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특단의 유동성 정책과 관련된 경제 전망 및 그와 관련된 주식시장의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경제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현재 당장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5월달, 6월달 나온 경제 지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매우 우울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현재 지수 반등은 다소 미스매칭되는 측면, 다소 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런 반등세가 충분히 견조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자신감은 가질 필요는 있겠지만 지나치게 밀고 나가는 것은 다소 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여 지수가 조정을 받을 것을 현재 감안해서 그냥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서 가장 적절한 종목은 유한양행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재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자체가 또 우량주입니다. 그래서 47,000원 이하에서 미리 잡아놓고 혹여 지수 조정에 나올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종목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물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파미셀 같은 종목도 가능은 합니다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왕 종목 얘기를 먼저 했으니까 기존에 우리 종목들 잠깐 언급을 좀 할까 합니다. 기존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한 장기로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주변에 선택도로 갖고 있는 삼성 SDI 물산, 또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은 뭐 당연히 보유하는 기본적인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또 비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SAP 반도체나 또는 AD 테크놀로지, 또 넷플릭스도 있고요. 테스라 같은 종목인데 그들 중에서 한두 종목을 갖고 있고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들 종목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간 돌목돼서 단기적인 탄력성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기존 우리 종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시장 특징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종목 확연히 달라진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두면 시장에 대응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아침 수요일이죠. 4월 29일 날 삼성전자의 이제 1분기 확정 실적, 지난 4월 초에 냈던 건 잠정 실적이었었고요. 오늘 발표한 것은 확정 실적입니다. 또 확정 실적뿐만 아니라 현재 분야별, 각 부문별 실적도 발표가 되죠. 그리고 컨퍼런스 콜을 거쳐서 향후 2분기 실적 전망은 향후 한 1년 정도 실적 전망까지 같이 내놓은 그런 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주가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당연히 그것을 느끼겠지만 다른 어떤 종목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주가가 현재 분위기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장기로 보유한다 하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답답해 할 필요, 당연히 보유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답답한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언제쯤 왜 그렇게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탄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면 언제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장을 보도록 하죠. 현재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상당히 지금 강할 정도로 본격적인 락다운, 코로나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증시가 정상화되고 복구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각국의 중앙은행, 미국의 미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ECB, JOB 등 각국의 주요 중앙은행들이 뭐 모든 자산을 무제한 매입한다는 식으로 이거는 거의 뭐 상상할 수 없는 뭐 금기 시대에 왔던 그런 정도의 초강력 유동성 공급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현재 뭡니까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대책이라는 것이죠. 증시가 현재 초유의 유동성 장세가 안 나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현재 날짜로 4월 28일, 29일 날 미국 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하죠. 아마 성명서를 통해서 현재 경제 상태 및 그리고 그 경제 정책과 관련된 코멘트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제롬 파월이 의장이므로 이 사람은 상당히 시장 친화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최근에 반등세를 충분히 정당화시키는 내용의 그런 성명이 발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이 강한 것도 아마 FOMC 성명서 때문에 강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증시에 당장 영향을 주고 있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가 정상화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서 시장이 정상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경기에 민감한 분야로서 코로나 충격에 가장 취약했던 분야, 이른바 굴뚝산업입니다. 그런 쪽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흐름상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쪽까지 초점 맞추기에는 너무 정신이 없죠. 일단 참고 삼아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환율이 괜찮아요. 환율이 지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들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다시 내려오고 있죠. 환율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꽤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8원 정도, 7원이네요. 1218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1200원 이하로 내려가면 거의 완전히, 아마 그 정도 내려오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 어쨌든, 1200원 근처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태. 즉,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금융시장이 안정화된다는 뜻이 되고,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실제로도, 자, 외국인들이 모처럼 말해 비교적 큰 규모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약 13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다는 건데, 아마도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순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 특히 굴뚝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전부를 순매수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죠. 기관들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매도했던 금융투자 및 그리고 연기금도 같이 순매수, 이른바 지수가 올라갈 때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쌍끌이 순매수 구도를 현재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를 보면 상당히 큰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속성은 아직은 기대가 안 됩니다. 앞에 얘기했던 부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직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일색에서는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정도의 의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긍정적인 변화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오늘 장중에 선물지수가 다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선물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의 차이인 베이시스가 많이 좁혀졌어요. 역베이시스가 현재 마이너스 0.2로 좁혀졌습니다. 잘하면 플러스로 반전될 수 있겠죠.
특히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 이거 봐야 돼요. 만약에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반전되고 특히 플러스 0.5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해질 겁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죠. 어쨌든 베이시스가 좁혀진 그 자체는 시장의 위험성, 좀 지수가 폭락할 위험성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은 약세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전보다 상황이 매우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드렸죠. FOMC 결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 특징을 보게 되면 잠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죠. 굴뚝주가 많이 움직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옛날 현대중공업이죠. 또 삼성중공업 등의 조선주들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LG화학, 어제 말씀드렸었죠. SO일 같은 종목, 또 현대제철, 현재 철강주들도 움직여요. 포스코도 움직이고요.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딱 굴뚝주들입니다. 그리고 금융주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죠. 일부 증권주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 그동안 피해를 가장 많이 봤던 경기 민감주들이, 한때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서 현재 원상 복구되고 있다는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순환매가 되면서 키가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 또 한 가지는 한때 오늘 시장을 보면 여태까지는 지수가 강할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월등히 강했죠. 오늘은 모처럼 만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강해요. 근데 이게 일회적인 모습이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오늘의 시장의 주도권은 외국인 및 기관, 이들이 매수하면서 그들한테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 및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일 때는 전통 산업주들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외국인들이 오늘처럼 뭐 천억 정도가 아니라 3천억, 5천억 이런 단위로 대규모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짐작하시겠지만 그때는 삼성전자가 뜬다. 것이죠. 어쨌든 지금 주도권, 외국인이 또는 기관이 주도하느냐, 또는 일반 개인이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장이 강한지 아닌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시장 대응하실 때 꼭 참고를 하실 그런 수급 구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이제 코스닥도 보면 코스닥도 자체 내에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전에는 코로나 위기가 한참 불거질 때에는 바이오주들이 좋았어요. 최근 들어 바이오주는 맥을 못 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IT 종목들, 현재 보고 계신 차트에 화면을 보면 왼쪽에 있는 파트가 글자가 제가 잘 안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파트가 다 바이오주입니다. 거의 파란색이죠.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어, 오른쪽에 있는 종목들이 IT 종목들입니다. 다 붉은색이죠. 다들 다 같이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몇몇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가끔마다 말씀드렸던 테크빈 같은 종목들. 또 뭐가 있을까요? 유니테스트, 동진 세미캠도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가네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지금 코스닥 자체도 바이오보다는 IT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시장의 주도권을 외국인 또는 기관이 갖고 있는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일 때는 반대가 되겠죠. 현재 바이오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도 유념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 삼성전자에 관련된 실적, 아, 삼성전자 관련된 실적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발표돼요. 사실은 그렇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전체 이왕이면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켜놓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삼성전자 차트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물론 반등세가 나오긴 하지만 상당히 부진하죠.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형편없는 그런 정도의 탄력만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이 아주 나빴던 것은 아니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방한 성적.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법이 있습니다. 4월 초에 그랬던 건데요. 확정 실적표가 조금 더 나왔습니다. 55조였던 그 매출이 55조였던 것인데 55조 3,300억, 영업이익도 6조 4천억이었던 것인데 지금 6조 4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조금 더 나왔어요.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부분별 실적입니다. 반도체 부분의 매출이 17조 6,400억, 작년 동기 대비 22% 신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조 9,900억, 약간 줄었죠. 코로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반도체가 좀 그래요. 환율 덕도 약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은 약간 줄었습니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럽니다. 하지만 전체, 다른 업종이나 분야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한 결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IM에 쓰이는 것은 주로, 뭐, 무선 통신도구 있지만 주로 휴대폰으로 보시면 됩니다. 26조 원 정도거든요. 꽤 매출이 커요. 반도체보다 더 큽니다. 근데 매출은 작년 동기에 약간 줄었고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좋아요. 2조 6,500억 원이나 돼요.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6.7%나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이건 의외입니다. 상당히 특히 갤럭시 신제품이 코로나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도 매출이 줄었고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품군 어, 그걸 제품의 믹스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죠. 프리미엄 제품이 잘 팔렸다는 얘기. 마진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근데 갤럭시 S20이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었던 건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C2는 소비자 가전인데 큰 변화 없고요. 영업이익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DP는 디스플레이 부분인데 역시 큰 변화 없이 계속 작년에도 적자, 금년에도 적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IM, 즉 휴대폰이 의외로 선전했다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걸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PC 서버 중심의 DRAM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거, 낸드가 좀 부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좀 깎인 수익성이 말이죠.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시스템 LSI는 비밀의 반도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갤럭시에 들어가는 AP, 엑시노스라고 하죠. 자체 AP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요 현재 초고화속 이미지 센서 이것도 수출까지 하고 있죠. 이쪽에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1억 800만 화소짜리 이미지 센서 이것도 현재 갤럭시와 더불어서 같이 갤럭시에 채택되면서 한때 그 부분 매출도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왔다는 것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그쪽 시스템 LSI의 매출이 10조가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15조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2025년까지는 한 이 부분이 매출만 한 30조 내지 40조까지 기대가 되는 초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쪽이다. 삼성전자 밀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분기 시설 투자를 7조 3천억 원이나 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을 80% 이상을 현재 반도체에 집중을 했다는 것이죠. 반도체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가 장비 관련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뜨는 것도 삼성전자 투자가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게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반도체가 뜰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특히 삼성전자 대만의 세계적인 업체 TSMC를 추격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미세화입니다. 미세화 중에서 가장 삼성전자가 따라갈 수 있는 분야가 극초단파 현재 노광기를 통해서 미세화하는 그 공정입니다. EUV라고 하는 극자외선 노광기입니다. 극자외선 노광기를 통한 미세 공정 증설에 중점을 뒀다는 거죠. 아마 노광기를 매입하는데 현재 많은 자금이 투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뜨더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관련 극자외선 미세 공정과 관련된 소재 관련주가 SNS텍, 블랭크 마스크 만드는 업체거든요. SNS텍 잠깐 볼까요? SNS텍
주가 한번 보다 상당히 이 종목이 오히려 역사적 신고가 수준으로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SNS텍, SNS텍 차트 한번 보세요. 코로나 이전 주가를 뚫고 올라가는 신고가 개념. 이 종목은 그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왜 집중적으로 제가 추천한 종목은 아니지만, 참고 삼아 말씀드린 종목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극자외선 노광기와 관련돼서 블랭크 마스크 사진 원판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랭크 사진 원판의 소재입니다. 블랭크 마스크가 그거를 국내 유일을 그걸 만드는 국내 유일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SNS 텍이 이렇게 뜬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공정 자체가 중요해졌다는 것이고요. 또 참고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SKC도 그 블랭크 마스크에 도전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그 수준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SKC가 함으로, SKC의 또 전방에는 SK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상당히 또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SKC 자체가 2차전지 소재업체로 재전환을 했고, 거기다 블랭크 마스크사까지 얹어서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시켰다 하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 블랭크 마스크와 관련된 종목들이 떴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현재 지금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 잠깐 그 자막을 보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동진세미캠이 있죠. 광해 동진세미캠이 탄력적으로 올라가요. 동진세미캠의 발표제나 현재 일부 LCD형 광해 포토레지스트라고 해서 그전에 소개시켰던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 공장을 건립하고 있죠. 그 공장이 반도체형 감광액 포토레지스터를 삼성전자 요구에 따라서 맞춰서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동진세미캠이 뭐 시간은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주목받을 것이다 했던 건데요. 현재 그 상황이 진행되는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앞에 얘기했던 SNS텍도 마찬가지고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극자에서 노광기 그 자체 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 소재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많지는 않지만 SNS과 동진 세미캠이라는 점, 소재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 당장은 뭐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 이 미세화 관련돼서 현재 극자회선 그 자체, 회로 자체를 줄이는 곳에는 극자회선 노광기가 필요하지만 전체 패키징을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도 전체적인 사이즈를 크게 줄이는데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패키징 쪽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나가 SAP 반도체고요. 또 하나가 네페스입니다. 네페스. 이들 종목은 주가 탄력이 좀 나오다 말다 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SAP 반도체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으니까 SAP 반도체도 좀 막혀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네페스는 뭐 약간 좀 무거운 상태에서 3만원 정도 걸려있는 매물. 그 점은 SAP도 현재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기술적으로 다소 무겁고, 삼성전자가 부진하니까 그 영향 때문에 못 가는 정도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삼성전자가 풀려나가면 이들 종목도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까, 뭐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크게 불안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안 갖고 있으면 이때가 매수할 기회다 하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패키징을 통해서 미세화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관점으로 이들 종목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 주가 부진 얘기인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컨퍼런스 콜, 좀 현재 실적 설명을 가질 때 삼성전자 측에서 얘기한 겁니다. 뭐 현재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곤 하더라도 이 코로나 이 문제 워낙 예측을 할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솔직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다소 부담이 되죠. 2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이다라고 자체적으로 표명을 했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를 급하게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된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기관도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현재 근본적으로 코로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죠.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치료제가 나와야 됩니다.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다 하는 것.
하는 것. 지금은 당장 뭐 원상복구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것 뿐이지 실제로 코로나 이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니까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가 또한 아닙니다. 거기다 실적으로까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또 단기적으로 본다면 특히 일반 개인들이 뭐 중장기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는데 이게 하나 더 있네요. 삼성전자에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할 때 뭘 발표했냐면 배당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354원을 준다고 했어요. 354원이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약 2.8%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정기 이자율보다 거의 2배 이상 높은 거잖아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정기 요금에 묶어두는 것보다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시세 차이까지 노릴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시세가 빠진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에게 그럴 일은 크게 없을 겁니다. 어쨌든 배당과 이자를 비교하면 삼성전자가 주는 배당이 훨씬 더 수익성은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매수 일반 개인 매수세에는 장기 투자, 배당 투자 목적의 그런 매수세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그 구성이 품질적 측면에서, 질적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그런 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기 물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 현재 탄력이 떨어지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일반 개인들의 단기 매물, 내지 실망 매물, 내지 교체 매물들이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 매물로 약간은 쏟아지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적극 받아준다면 좀 달라지겠지만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수급상 좀 꼬여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명분도 지금 당장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인 건 누구나 다 인정할 정도로 확실하지만 문제는 수급이나 또는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이 이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당장 올라가기는 좀 어려웠다. 결국에는 특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2분기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에 그 윤곽이 잡히고 난 다음, 즉 2분기에 뭡니까 잠재 실적이 발표되는 것은 7월 초입니다. 7월 초. 7월 첫째 금요일 날 정도에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오전 9시 정도에 발표가 될 텐데요. 그때 그 실적을 보고 실적은 분명히 안 좋게 나오겠죠. 그때 이후 그 실적이 나온 이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 외국인의 강한 러브콜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뜨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그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그러면 실적이 가시적으로 좋아질 때는 아마도 금년 연말이나 내년 정도 돼야 되는 거니까, 더 늦어지게 된다면 금년 연말 정도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뭐 충분히 기다려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 답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좀 넉넉히 보시고 가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회수는 SLP 반도체나 넷픽스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한테 묶여 있어서 좀 느립니다. 그걸 감안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장은 좀 밋밋대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관련된 삼성 SDI나 또는 SKC 일단을 잡아놓고 기다려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서 자, 오늘 내용을 마칠까 합니다. 자, 시장 상황은 그전과 같이 아주 쉽고 명령한 상태는 아닙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측면도 좀 있는 상태이고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각자의 포트폴리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직접 전화 주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전화번호를 말씀드리면 010-2420 2420-0553 010-2420-0553 리차드 양입니다. 감사합니다.